사람 하나 살리려고 사람 하나가 죽는 각본을 써놨던 거예요. 48화 이후 이지혁은 멀쩡한 척 웃다가도 숨이 짧아지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요. 지은호는 연애를 시작한 게 기쁘면서도 그 행복이 유예된 시간처럼 느껴져서 더 불안해져요. 이상철은 모른다는 말로 버티지만 그 말이 너무 늦게 나와서 김다정은 오히려 확신해요. 이건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가족을 비밀 속에 몰아넣은 누군가의 설계라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 고성이가 마지막 발악을 해요. 고성이는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 판을 깔아보려다 예상보다 빠르게 궁지에 몰려요. 박진석이 그녀를 쫓는 방식은 소리 지르는 협박이 아니에요. 조용히 출구를 하나씩 막는 방식이에요. 계좌가 묶이고 머물 곳이 끊기고 누군가의 전화가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아요. 고성이는 그제야 알아요. 자기가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라 몰리는 중이라는 걸요. 밤이 깊어질수록 고성이는 더 무리해요.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려다 검문을 피해 급하게 방향을 틀고 핸들을 꺾는 순간 차가 한번 크게 휘청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툭 하고 세계가 뒤집혀요. 사고 소식이 뜨는 그 시간,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 있었고요. 김다정은 병원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가 끊기자마자 병원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이지혁 보호자 맞으시죠? 지정 기증 서약이 확인됐습니다. 공여자가 이지혁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김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얘져요. 공여자 이름을 듣기도 전에 감이 와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타이밍이라고요. 병원에서 건네는 서류는 너무 깨끗해요. 고성이는 이미 장기 기증 서약이 되어 있었고 지정 수혜자로 이지혁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더 소름인 건 서약 날짜가 최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성이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가 덧붙여요. 공여자가 생전에 말도 남겼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께 전달하길 원하셨다고요. 그 말이 지은호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고성이가 미리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어떤 표정으로 어떤 조건을 달고요.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닫죠. 이건 선의가 아니라 마지막 인질극이라는 걸요. 살아남든 살려내든 이 집안은 고성이의 이름에서 평생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장치요. 박진석은 그 타이밍에 병원에 나타나요. 너무 빨라서 더 수상해요. 박진석은 수술을 진행하자가 아니라 절차를 지키자부터 말해요. 절차를 지키자는 말은 절차를 쥐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김다정은 박진석을 보자마자 직감해요. 이 사고가 우연이어도 이 서약이 우연은 아니라고요. 이상철은 흔들려요. 살릴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하필 고성이라는 사실이 사람을 미치게 해요. 받아야 한다와 받아선 안 된다가 동시에 목을 조여요. 지은호는 더 잔인해요. 이지혁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마음 자체가 죄처럼 느껴져요. 그때 김다정이 하나를 발견해요. 서약서 하단, 증인 칸에 익숙한 병원 도장이 아니라 외부 협력기관 도장이 찍혀 있어요. 김다정은 담당자에게 묻고 담당자는 순간 눈을 피해요. 왜 피하냐면요. 이건 말하면 안 되는 루트라는 뜻이거든요. 김다정은 조용히 결론을 내려요. 고성이는 단순히 기증한 게 아니라 지정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병원 안에 있어요. 이 와중에 지은호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요. 고성의 번호가 아니라 저장되지 않은 번호예요. 딱 한 문장만 와요. 서약은 선물이 아니에요. 대가를 준비하세요. 지은호는 손이 얼어붙어요. 고성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지혁이 살아나면 그 순간부터 누군가가 지은호를 마음껏 흔들 수 있어요. 내가 살린 건 이지혁이 아니라 고성이의 흔적이다. 이 한마디로요. 수술 전날 밤 지은호가 병실에서 이지혁을 보는데요. 이지혁은 억지로 웃고 지은호는 그 웃음을 받아주면서도 속이 무너져요. 사랑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더 깊게 빠져요. 김다정은 병원 서류를 들고 밤새 돌아다녀요.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 누가 증인으로 들어갔는지, 고성이가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결되는 끝에 다시 박진석이 서 있어요.
엔딩은 이렇게 몰아쳐요. 수술실 불이 켜지고 보호자 동의서가 마지막으로 올라가요. 김다정이 펜을 잡는 순간 병원 방송이 울려요. 공여자 관련 절차 일시 중지, 내부 확인 요청. 누군가가 멈춘 거예요. 그 멈춤이 누구를 살리기 위한 건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박진석이 김다정에게 아주 낮게 말해요. 지금 멈추면 이 지역은 끝이다. 진행하면 당신들은 고성희에게 평생 묶인다. 선택해라. 김다정은 펜을 놓지 않아요. 대신 종이를 뒤집어 그 자리에서 한 줄을 더 써요.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조건부 동의. 수술 진행과 동시에 공여 절차와 지정 서약 경위 전면 조사 요청. 김다정은 울지 않아요. 지은호도 울지 않아요. 두 사람은 같은 얼굴로 같은 결심을 해요. 살리되 같이 더럽혀지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문이 닫혀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 지역이지만 바깥에서 시작되는 건 전쟁이에요. 고성희는 도망치다 사고 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판을 던지고 사라진 거예요. 그 심장이 뛰는 순간부터 이 집안의 죄책감도 같이 뛰게 만들려고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진짜 지옥은 밖에서 열렸어요. 수술이 들어가자마자 병원 안 공기가 바뀌어요. 다들 조용한데 조용함이 평온이 아니라 숨죽임이에요. 김다정은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지 않아요. 앉는 순간 무너질 걸 아니까 서서 움직여요. 서류를 들고 원무과로 내려가고 이식 코디네이터를 붙잡고 방금 찍힌 도장의 담당자를 특정해요. 그 와중에 박진석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병원장 라인까지 올라가요. 수술이 진행되게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김다정 눈에는 달라요. 박진석은 진행이 아니라 통제를 하고 있어요. 지은호는 병실 복도에서 멈춰서요. 이 지역이 들어간 수술실 앞에서 눈만 감고 기도하는 대신 휴대폰을 켜요. 방금 온 그 메시지 번호 유심히 들여다보고 기록을 남기고 통신사 조회까지 끌어내요. 사랑으로 버티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속은 이미 수사 모드예요. 지은호가 처음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을 살리는 걸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이 지역이 살아야 계속 흔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병원 안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더 터져요. 공여자 서약 관련 원본 문서가 갑자기 전산에서 잠깐 사라져요. 삭제가 아니라 접근 권한이 바뀐 느낌으로요. 김다정이 딱 감 잡아요. 누군가가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흔적을 자기 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나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건 내부 사람이에요. 이상철은 복도 끝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전화 하나를 받아요. 병원 밖 번호인데요. 상대는 이름도 직책도 안 돼요. 대신 딱 한마디만 던져요. 오늘 밤만 조용히 있으면 이 지역은 살 겁니다. 이상철이 그 말에 턱이 굳어요. 살게 해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상철은 전화를 끊지 못해요. 그 순간부터 이상철은 보호자가 아니라 인질이에요. 수술 진행 중 가장 잔인한 소식이 뒤늦게 따라와요. 공여자 고성희가 사고 직전에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화가 병원 대표번호로 연결돼 있었어요. 김다정은 그걸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해져요. 고성희가 도망치다 사고 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을 향해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뜻이니까요. 지정 서약이 제대로 살아있는지, 이 지역에게 반드시 가는지, 그리고 대가가 준비됐는지요. 박진석은 김다정 앞에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높일 필요가 없어요. 병원이라는 장소는 목소리보다 서류가 더 사람을 죽이니까요. 박진석이 김다정에게 조용히 건네는 말은 이거예요. 수술 끝나면 조사하자. 지금은 살리고 나서 생각하자. 그 말이 제일 잔인해요. 살리자라는 말로 지금 당장 진실을 묻어버리라는 명령이 되니까요. 지은호는 그 순간 결심해요. 살리고 나서 조사하면 늦어요. 살리는 순간 이미 고성희의 프레임이 완성돼요. 고성희는 희생했고 우리는 그 희생을 받았고 그러면 고성희는 죽어서도 우리 위에 앉아요. 지은호는 수술실 앞에서 울지 않아요. 대신 병원 CCTV 관리실로 가요. 막무가내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원무과 직원 이름을 빌려서 담당자 호출을 가장한 방식으로 틈을 만들어요.
지은호는 사람을 밀어붙이는 타입이 아니라 빈틈을 파고드는 타입이었어요. 그때 우진이의 소식이 들어와요. 출국했다고 했던 우진이가 공항에서 돌아 나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지혁 수술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진이는 병원으로 오지 않아요. 병원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 뒤에 지은호에게 문자 하나가 와요. 이번엔 다른 번호예요. 딱 한 문장만요. 이식이 성공하면 진짜 전쟁이 시작돼요.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나로 이어져요. 고성희, 병원 내부, 박진석, 그리고 우진이까지. 누가 누구 편인지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수술실 안 일이 꼬여요. 수술이 길어져요. 예정 시간을 한참 넘기고 보호자 대기실 분위기가 무너져요. 간호사가 몇 번이고 나왔다 들어가요. 김다정은 그걸 보면서 깨달아요. 이건 단순히 위험한 수술이 아니라 누군가가 수술 밖에서 시간을 건드리고 있어요. 시간만 늘려도 사람은 무너져요. 무너지는 사람을 잡아야 거래가 쉬워지니까요. 바로 그때 병원장이 김다정과 박진석을 부르겠다고 해요. 이상하죠? 보통은 보호자만 부르는데 왜 박진석이 같이 불려가요? 김다정은 그 순간 확신해요. 박진석은 보호자가 아니어도 되는 위치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가족 싸움이 아니라 권력 싸움이에요. 병원장실에서 나오는 종이는 두 장이에요. 하나는 수술동의 연장 확인서, 하나는 공여자 지정 관련 이해 없음 확인서. 이름이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지금 사인하면 오늘 이식은 진행되고 대신 이후에 어떤 의혹이 터져도 병원은 절차상 문제 없었다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김다정이 펜을 잡고도 사인을 멈추는 순간 병원장은 얼굴이 굳어요. 그 굳는 얼굴이 말해줘요. 누군가가 병원장에게도 압박을 넣었구나.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종이를 찢지 않아요. 오히려 종이 위에 한 줄을 더 써요. 수술 진행 동의는 하되 서약 경위 및 지정 과정에 대한 즉시 조사와 증거 보전 요청. 그리고 그 아래의 날짜, 시간, 병원장 직인까지 요구해요. 병원장은 당황해요. 이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다정은 멈추지 않아요. 지금 멈추면 이지혁이 죽고 지금 넘어가면 고성희가 산다. 김다정은 이 둘을 동시에 끊어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소름인 일이 마지막에 터져요. 병원장실 책상 위에 놓인 내선 전화가 울리고 병원장이 받자마자 얼굴이 하얘져요. 수술실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에요. 응급실에서요. 고성의 사고 현장에서 함께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실려왔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반복해서 말한 이름이 있다고요. 이지혁이 아니라 박진석이라고요. 김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요. 고성희의 마지막 발악은 기증이 아니었어요. 기증은 미끼였고 진짜 폭탄은 증인이었어요. 고성희는 사고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같이 끌고 가면서 끝내려 했던 거예요. 지은호는 그 소식을 듣고 딱 하나만 떠올려요. 고성희가 죽기 전에 미리 얘기했다는 그 말, 그 상대가 가족이 아니라 거래 상대였을 가능성. 지은호는 복도에서 휴대폰을 꽉 쥐고 처음으로 생각해요. 이지혁이 살아나면 그 심장은 기적이 아니라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고요. 고성희가 남긴 건 심장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수술실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병원 복도 끝에서 박성재가 나타나요. 숨이 차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박성재는 한마디만 해요. 수빈이 사라졌어. 누가 데려갔어. 그 순간 김다정이 알아요. 이건 동시에 터지는 게 계획이었어요. 이지혁이 수술실에 들어간 순간 가족은 움직일 수 없고 그 사이 가장 약한 고리를 가져가면 모두가 무릎을 꿇어요. 고성희는 죽어도 끝까지 판을 던졌고 그 판을 받아서 굴리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요. 수술실 불이 꺼지기 전에 대기실부터 먼저 무너졌어요. 박성재가 던진 한마디 수빈이 사라졌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다정은 이미 움직여요. 울고 찾는 건 늦어요. 누가 데려갔는지 길을 먼저 잡아야 해요. 김다정은 바로 원무과로 다시 내려가요. 수빈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주차 정산 기록, 출입증 발급 로그. 이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기록으로 사람을 묶는 곳이니까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위치 공유를 켜라고 말해요. 박성재가 고개를 젓자 지은호는 더 차갑게 말해요.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야. 박성재는 그 말에 딱 멈춰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박성재는 드디어 한 가지를 털어놔요. 수빈이 사라지기 전 누군가가 수빈에게 가족을 살릴 기회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걸요. 그때 수술실 앞 복도가 소란스러워져요. 간호사가 뛰어나와 보호자 호출을 해요. 김다정, 이상철. 이상철이 그 이름을 듣고 한 발 늦게 움직여요. 이상철은 지금 보호자가 아니라 조종당하는 사람이라서요. 김다정은 이상철을 보며 한마디만 해요. 지금 나랑 같이 들어가. 혼자 들어가면 끝이야. 수술실 앞에서 의사가 말해요. 이식은 진행 중이지만 공여자 서약 관련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고요. 김다정은 바로 알아차려요. 이건 의학이 아니라 법의 문제로 판을 옮기는 거예요. 누구 책임인지 묻기 시작하면 수술 자체가 흔들리니까 병원은 보호자에게 떠넘기려는 거죠. 그 순간 병원 로비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와요. 고성의 교통사고 관련 현장에서 대기업 회장 관련 인물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병원이 웅성거려요. 박진석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대신 아주 느리게 웃어요. 웃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이미 다음 장을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김다정은 박진석의 그 웃음을 보고 확신해요. 고성희의 마지막은 도망이 아니라 연출이었어요. 죽어서도 판을 흔들 수 있게 만든 연출. 그리고 그 연출을 가장 크게 이득 보는 사람은 고성희가 아니라 박진석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지은호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떠요. 이번에는 번호가 아니라 알림 앱으로 와요. 해킹처럼요. 한 줄만 뜹니다. 오늘 밤 12시 이지혁이 살아나면 너희는 평생 죄인이 된다. 지은호가 손에서 폰을 떨어뜨릴 뻔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사람을 길들이는 문장이라서요. 고성희가 죽어 기증했다. 그러니 너는 그 심장으로 살 사람이다. 그러니 넌 평생 입 다물어라. 이 프레임을 박아버리려는 거예요. 김다정은 그 문자 내용을 보고도 울지 않아요. 김다정은 결심해요. 죄인이 될 바엔 괴물이 되자. 김다정은 병원장실로 다시 올라가요. 이번엔 요구가 달라요. 공여자 지정 서약 원본, 서약 작성 당시 동행인, 확인한 직원, 전산 접근 로그 전부 즉시 확보. 병원장이 그건 절차상 말을 꺼내기도 전에 김다정이 끊어요. 절차 따지다가 우리에 죽어요. 병원장은 결국 한 장을 내놔요. 원본은 아니고 원본을 대체하는 열람 확인서예요. 열람자 박진석. 열람 시간 사고 직후. 그 시간은 말이 안 돼요. 고성희가 응급실 도착도 하기 전이에요. 김다정이 숨을 삼켜요.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고를, 서약을, 그리고 그 서약이 누구에게 갈지도요. 지은호는 그걸 보고 바로 떠올려요. 고성희가 미리 기증은 이지혁에게라고 말한 상대. 그 상대가 병원도 가족도 아니었을 수 있어요. 박진석이었을 수도 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마지막 발악을 자기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더 큰 폭탄이 응급실에서 터져요. 고성의 사고 현장에 같이 있던 증인이 깨어났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박진석을 반복했다는 그 사람. 담당 간호사가 김다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 증인이 단어를 하나 더 반복했어요. 수빈. 김다정 머리가 하얘져요. 수빈이 납치된 게 아니라 고성의 사고와 연결된 사람이 수빈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한 번에 묶은 거예요. 이지혁 수술, 고성희 기증, 수빈 실종. 세 줄이 한 점에서 만나죠. 그 점이 박진석일지 고성희일지 혹은 둘을 조종하는 더 큰 손일지.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지은호에게 말해요. 수빈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남긴 메시지가 있어. 지은호가 숨을 삼키고 화면을 보는데 수빈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에요. 나 엄마 만났어. 지은호가 얼어붙어요. 수빈이 말한 엄마가 누구냐고요. 수빈의 친엄마인지 아니면 고성희인지.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잔인해요. 고성희는 사고로 실려갔고
수빈은 그 직전에 엄마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빈은 고성이를 직접 봤다는 뜻이에요. 그럼 수빈은 기증서약을 의지로 믿지 않아요. 수빈은 그걸 협박으로 봤을 거예요. 그때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오려다가 멈춰요. 문틈으로 들리는 기계음이 바뀌어요. 안정적인 비프음이 아니라 빠르게 흔들리는 소리. 간호사가 뛰어다니고 문이 다시 닫혀요. 김다정은 그 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이지혁이 지금 경계선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병원 밖에서 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와요. 경적을 울리며 응급실 앞으로 붙는 차. 차에서 내린 사람은 우진이에요. 우진은 병원으로 뛰어오지 않아요. 먼저 응급실로 가요. 고성의 사고 현장 증인을 보러요. 지은호가 우진을 붙잡아요. 너 왜 거기 가? 우진은 지은호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말해요. 나 늦게 와서 미안한데 지금은 미안해할 시간 없어. 그 사람 입 열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해. 지은호가 숨이 막혀요. 우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성의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증인이 입을 열면 그 다음은 이지혁이 아니라 누가 고성이를 몰았는지가 터진다는 걸요. 김다정이 우진을 붙잡고 말해요. 너 그날 공항에서 왜 돌아왔어? 우진이 딱 한마디만 해요. 고성이가 나한테도 유언을 남겼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병원 복도가 얼어붙어요. 고성이는 죽으면서도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게 다른 유언을 뿌려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가족을 살리겠다는 척하면서 가족을 찢어놓는 방식. 고성이가 가장 잘하던 방식이죠. 그리고 마지막. 지은호 폰의 위치 알림이 하나 떠요. 수빈 폰에서 켜졌던 마지막 위치가 잡혀요. 병원이 아니라 병원에서 차로 10분 거리 폐창고. 주소만 찍혀요. 지은호는 김다정을 쳐다보고 김다정은 이상철을 쳐다봐요. 이상철이 고개를 저어요. 난 못 가. 나 여기 떠나면 지역. 김다정이 단호하게 말해요. 그럼 너는 여기서 아들 살려. 우리는 다른 아들을 살리러 가. 지은호가 박성재에게 말해요. 같이 가. 박성재가 대답해요. 나 혼자 간다. 너는 여기 남아. 지역 지켜. 그렇게 갈라져요. 수술실 문 하나가 한 가족을 둘로 찢고 그 찢어진 틈으로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던진 선물이 굴러 들어가요. 폐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박성재는 깨달아요. 이건 납치가 아니라 전시예요. 안에는 수빈이 있어요. 묶여있진 않아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의자에 앉아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어요. 누가 움직이면 안 된다를 몸으로 학습시킨 사람처럼요. 수빈 앞엔 테이블 하나, 그 위에 서류철과 작은 녹음기, 그리고 펜 한 자루. 누군가가 수빈에게 선택지를 준 게 아니라 선택한 척 서명을 강요한 흔적이에요. 박성재가 수빈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창고 안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나와요. 얼굴 없는 목소리. 남자도 여자도 아닌 변조된 톤. 지금 들어온 순간부터 당신이 움직이면 이지혁은 한 칸 더 밀립니다. 박성재는 숨을 멈춰요.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식대기 시스템을 진짜로 만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협박 도구로 쓰는 사람. 박성재는 소리치지 않아요. 이런 상대는 소리로 안 흔들려요. 박성재는 대신 수빈의 눈을 먼저 봐요. 수빈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수빈이 겨우 입을 열어요. 나 엄마 봤어. 박성재가 묻지 않아요. 누구냐고 묻는 순간 수빈이 무너져요. 수빈이 이어서 말해요. 고성이가 아니었어. 근데 고성이가 시켰어. 박성재 손끝이 차가워져요. 고성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고성이는 죽어서도 손이 닿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기 죄는 덜고 자기 효과는 남기는 구조.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테이블 위 서류철을 밀어요. 서류철 첫 장에는 큼직하게 쓰여 있어요. 공여자 지정 서약서. 그리고 그 아래 수혜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지혁. 박성재가 서류를 들추려는 순간 스피커가 또 말해요. 그 서류는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은 병원에 있어요. 여긴 복사본이고 복사본엔 함정이 있습니다. 박성재가 바로 멈춰요. 함정.
서류로 사람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서명 위조 혹은 서명으로 역고소. 박성재가 수빈을 보며 낮게 말해요. 너 서명했어? 수빈이 고개를 끄덕여요. 나한테 사인하래. 이거 하면 이지혁 살린대. 박성재가 이를 악물어요. 이건 선의가 아니라 인질극이에요. 수빈이 착한 선택을 한 순간 수빈이 범인이 되는 구조. 그때 창고 문이 뒤에서 닫혀요. 박성재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요.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잠깐 눈을 깜빡여요. 박진석이에요. 박진석은 숨가쁘게 뛰어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산책하듯 들어와요. 박진석은 수빈을 보며 아주 부드럽게 말해요. 괜찮니? 수빈은 그 말에 더 얼어붙어요. 박진석이 괜찮냐고 묻는 건 진짜 걱정이 아니라 너 지금 내 손 안에 있니 확인이니까요. 박성재가 박진석 앞을 가로막아요. 여기 왜 왔습니까? 박진석이 웃어요. 너희가 몰아넣은 결말을 수습하러. 박성재가 낮게 말해요. 고성희를 수습한 겁니까? 이지혁을 수습한 겁니까? 박진석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요. 이걸 수술실로 가져가. 지금. 박성재가 USB를 잡지 않자 박진석이 한마디 더 해요. 그 안에 이식 팀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들어있어. 그 사람이 겁먹으면 대기 순서 원복돼. 박성재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소름이 돋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실력도 기도도 아니고 겁이라니. 박성재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걸 왜 갖고 있죠? 박진석이 아주 짧게 대답해요. 고성희가 남겼어. 그 순간 병원. 지은호는 수술실 앞에서 의사와 대치 중이에요. 의사는 말해요. 추가 확인이 끝나야 수술을 이어갈 수 있다고. 김다정은 바로 받아쳐요. 끝나야가 아니라 지금 끝내. 누가 멈췄는지부터 말해. 의사는 입술을 깨물어요. 말하면 자기 커리어가 끝나고 말 안 하면 환자가 끝나요. 결국 의사가 입을 열어요. 원무과에서 보류를 걸었습니다. 원무과. 돈과 서류의 부서. 김다정이 미친 듯이 웃어요. 웃는데 눈물이 나요. 사람 숨을 원무과가 멈춘다고요? 그때 원무과 팀장이 내려와요. 팀장은 김다정 얼굴을 안 보고 서류만 봐요. 서류만 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숫자만 보거든요. 팀장이 말해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여자 지정에 이해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지은호가 얼어붙어요. 이해 제기. 누가요? 팀장은 아주 무심하게 답해요. 공여자의 법적 대리인 측에서요. 고성희는 사고로 의식이 없는데 법적 대리인이 움직였어요. 그 말은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뒀다는 뜻이에요. 고성희가 죽으면서도 서류를 남긴 게 아니라 죽기 전부터 서류를 세팅해뒀다는 뜻. 김다정이 팀장 앞으로 한 발 나가요. 대리인이 누구예요? 팀장이 망설이다 말해요. 박진석 변호인단. 그 이름이 나오자 지은호 심장이 내려앉아요. 박진석이 수술을 맡고 있다는 건가 아니면 박진석이 수술을 자기 방식으로 통제한다는 건가. 그때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어와요. 박성재예요. 숨이 찢어질 것 같은 얼굴. 손에는 USB.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USB를 쥐어줘요. 이거 이식 팀장한테 바로. 지은호가 묻기도 전에 박성재가 말해요. 수빈은 안전해. 근데 함정이야. 서류가 함정. 지은호가 USB를 들고 이식 팀장실로 뛰어가요. 팀장실 앞에서 김다정이 막아서요. 혼자 들어가면 안 돼.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말해요. 엄마, 이건 협박을 협박으로 꺾는 거야. 김다정이 눈을 감았다 뜨고 같이 들어가요. 이식 팀장 앞에서 지은호는 USB를 꽂아요. 화면에 뜨는 건 영상 하나. 영상 속엔 고성희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사고 전이에요. 그리고 고성희는 카메라를 보며 말해요. 내가 사고 나면 내 심장은 이지혁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박진석 회장님이 약속하셨죠. 내 심장 주면 내 죄는 누가 덮어줄지. 김다정이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입술이 하얘져요. 고성희는 기증을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거래 상대가 박진석이에요.
박진석이 이걸로 뭘 얻죠? 고성희의 침묵 혹은 고성희의 비밀. 영상이 이어져요. 고성희가 한마디를 더해요. 그리고 수빈이는 내가 책임질게요. 지은호가 숨이 멎어요. 수빈 실종이 고성희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수빈을 책임진다는 말은 수빈을 쥐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이식 팀장 얼굴이 굳어요. 팀장은 이제 선택해야 해요. 이 영상을 숨기면 박진석에게 잡히고 공개하면 병원이 무너져요. 그런데 김다정이 팀장에게 아주 조용히 말해요. 당신 지금 선택 잘해야 해요. 우리 아들 살리면 당신은 살고 우리 아들 죽이면 당신은 끝이에요. 팀장이 입술을 떨며 원무과에 전화해요. 보류 풀어. 지금. 원무과가 버티려는 순간 팀장이 말해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로그 다 남긴다.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려요. 그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쉬어요. 그런데 엔딩처럼 보이는 순간 가장 잔인한 반전이 와요. 의사가 김다정에게 말해요. 공여자 심장 상태가 예정보다 좋지 않습니다. 시간을 더 벌 수 없어요. 김다정이 멍해져요. 고성희가 기증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고성희가 사고로 심장을 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너희가 살면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그때 지은호 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떠요. 이번엔 번호도 앱도 아니에요. 병원 전광판처럼 화면에 딱 뜹니다. 이 지역 살리고 싶으면 고성희를 살려. 지은호가 얼어붙어요. 고성희를 살리면 심장이 안 오고 고성희가 죽으면 심장이 오지만 상태가 안 좋고 누군가가 두 가지 지옥 중 하나를 고르라고 던진 거예요. 수술실 불이 다시 켜진 순간 김다정은 처음으로 깨달아요. 이 판은 살리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지 정하는 싸움이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뛰쳐나와요. 고성희 환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심장 상태가 흔들려서 지금 처치 안 하면 공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수술실 쪽에서도 호출이 와요. 이 지역은 버티는 한계가 왔다고요. 둘 다 지금이 아니면 끝이에요. 김다정은 멈춰요. 고성희를 살리면 지역이 늦어지고 지역을 먼저 살리면 고성희 심장이 망가져서 지역도 못 살려요. 누가 이런 고약한 순간을 만들었는지 김다정은 이미 알아요. 박진석이에요. 병원이에요. 고성희가 남긴 서류를 무기처럼 쥐고 흔드는 사람들까지요. 지은호는 김다정 손목을 잡아요. 엄마가 결정을 하면 그 결론이 평생 엄마를 갉아먹을 걸 아니까 붙잡는 거예요. 김다정은 손을 뿌리치지 않아요. 대신 지은호를 똑바로 봐요. 지금 지은호가 울면 지은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김다정은 응급실로 들어가요. 고성의 침대 옆에 서자마자 의사가 말해요. 심폐소생이 아니라 생명유지장치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쪼개져요. 김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 펜을 잡다가 갑자기 펜을 내려놔요. 그리고 의사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성희를 살려야 하냐고요. 의사가 대답해요. 공여자 심장을 살리려면 공여자 몸부터 살려야 한다고요. 그 말이 너무 노골적이라 김다정은 웃음이 나와요. 사람을 사람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 심장을 살리려고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박진석이 병원 복도 끝에서 걸어와요. 급한 사람처럼 뛰지 않아요. 천천히 와요. 천천히 오는 사람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을 때 그렇게 걸어요. 박진석은 김다정에게 아주 조용히 말해요. 고성애 살리라고요. 그래야 이 지역 살린다고요. 김다정은 그 말이 더러워서 숨이 막혀요. 김다정이 박진석에게 처음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박진석이 웃어요. 원하는 건 간단하다고요. 고성희가 남긴 것 중에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걸 김다정이 태워주면 병원도 움직이고 자신도 움직인다고요. 거래예요. 이 지역 생명으로 하는 거래. 김다정이 그 자리에서 박진석 뺨을 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김다정은 제일 무서운 방식으로 조용해져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태우는 건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그걸 원한 거면 이번엔 당신 차례라고요. 김다정은 응급실 동의서에 서명해요.
고성이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성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 더러운 현실을 김다정은 인정해요. 인정하는 순간 김다정은 더 악해져요. 이제는 슬픔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도구를 도구로 쓰기로 해요. 지은호는 수술실로 뛰어요. 그런데 수술실 앞에서 이지혁을 만나버려요. 침대에 실려 나오는 이지혁.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눈이 떠져 있어요. 이지혁은 이미 분위기를 읽어요. 지은호가 감정을 숨기고 웃는 척할 때 이지혁은 더 빨리 알아채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잡아요. 잡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이지혁이 말해요. 누가 공여자냐고요. 지은호는 대답을 못해요. 대답하는 순간 이지혁이 거부할까 봐요. 이지혁이 끝까지 싫어했던 건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사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이지혁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와요. 병원 앱도 아니고 번호도 아니고 그냥 알림처럼 떠요. 너한테 심장 주는 사람, 내가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지. 이지혁 눈이 흔들려요. 지은호는 그 화면을 보자마자 확신해요. 누군가가 이지혁에게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이지혁이 수술을 거부하게 만들려고요. 이지혁이 거부하면 누가 이득인지 지은호는 감으로 알아요. 박진석이요. 병원이요. 고성이가 남긴 비밀이요. 지은호는 이지혁 폰을 꺼버려요. 그리고 이지혁에게 말해요. 지금은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지혁이 살고 나서 싸우라고요. 이지혁은 웃는 척하지만 눈물이 맺혀요. 이지혁은 이렇게 말해요. 살면 누군가가 죽었다는 뜻이라고요. 그 말이 이지혁을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동시에 지은호를 찢어놓아요. 그 사이 이상철은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끌려가요. 끌려갔다는 말이 더 정확해요. 그냥 동선을 막아버려요. 이상철이 지나가려는 문마다 자동 잠금이 걸려요. 이상철은 그제야 알아요. 이 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통제기관이었어요. 주차장 어두운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병원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투는 병원 말투가 아니에요. 서류 말투예요. 그 사람이 이상철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어요. 고성희의 위임장 사본이에요. 고성희가 사고 나기 전에 서명해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임장에 수임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상철. 이상철 얼굴이 하얘져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상철은 고성희의 법적 대리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두 가지예요. 이상철이 고성의 편이라는 오해를 뒤집어 쓰거나 이상철이 이지혁 수술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찍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해요. 선택하라고요. 위임장 인정하면 이지혁 순서 원복되게 해주겠다고요. 대신 고성에 관련 영상과 서류는 전부 박진석에게 넘기라고요. 인정 안 하면 이상철을 위임장 위조범으로 몰아가겠다고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혀요. 지금 이지혁을 살리려면 자신이 죄인이 되어야 해요. 한편 박영란은 집에서 우연히 고성희의 개인 금고를 열어버려요. 금고가 비어있던 줄 알았는데 바닥판이 들려요. 그 아래에 종이 한 장과 작은 녹음기가 있어요. 녹음기에는 고성의 목소리가 남아있어요. 웃는 목소리예요. 내가 죽으면 박진석은 내 편을 드는 척하면서 결국 너희를 찢을 거야. 심장도 서류도 다 구실이야. 진짜는 하나야. 누가 이 집의 다음 죄인이 될지 정하는 것.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요. 엄마를 내쫓았는데 엄마는 떠나면서도 집안을 쥐고 있었어요. 박영란은 그 녹음기를 들고 지환을 바라봐요. 지환이 자기 편인지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지환이 한 박자 늦게 반응해요. 그 한 박자가 박영란을 미치게 해요. 그때 박성재가 수빈을 데리고 병원에 나타나요. 수빈은 멀쩡해 보이는데 눈빛이 망가져 있어요. 수빈이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해요. 미안하다고요. 자기가 서명했다고요. 자기가 이지혁을 살리고 싶어서 자기가 죄인이 됐다고요. 지은호는 수빈을 안아주지 못해요. 안아주는 순간 수빈은 더 깊이 죄책감으로 가라앉아요. 지은호는 대신 수빈 손을 꼭 잡아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괜찮지 않으니까요. 다만 같이 끝내자고만 해요. 그리고 드디어 고성의 심장이 안정됐다는 연락이 와요. 수술실이 다시 움직입니다.
의사들은 시간표를 다시 짭니다. 이지혁을 들여보내려는 순간 박진석이 한 번 더 끼어들어요. 박진석은 의사에게 말해요. 공여자 지정에 이에 제기했던 쪽이 방금 취하서를 냈다고요. 박진석이 취하서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막던 사람이 지금은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돼요. 왜냐면 이제 조건이 맞춰졌으니까요. 김다정이 박진석을 바라봐요. 김다정은 알아요. 박진석이 길을 여는 순간은 자신이 원하는 걸 확보했을 때뿐이에요. 김다정은 속으로 결심해요. 이지혁이 살아나면 그 다음은 박진석 숨통부터 끊겠다고요. 법으로든 여론으로든 그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요.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은호는 이지혁 귀에 속삭여요. 너 살아나면 내가 다 말해줄 거라고요. 지금은 숨 쉬는 것만 하라고요. 그때 이지혁 눈이 지은호 손목으로 내려가요. 지은호 손목에 얇은 밴드가 붙어 있어요. 아까 주차장에서 서류를 접던 그 사람이 슬쩍 붙여준 위치 추적 패치예요. 지은호는 몰랐고 이지혁은 봐버려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거의 숨처럼 말해요. 우리 아직도 보고 있네. 수술실 문이 닫혀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 아무도 못 보는 각도에서 수술실 유리창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요. 박진석이 아니에요. 병원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처음 등장하는 사람인데 손에 들린 게 있어요. 고성이가 사고 나기 전에 써둔 진짜 원본 서약서요. 거기에는 이지혁 이름 밑에 아주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적혀 있어요. 수혜자 변경 가능 조건. 그 조건이 뭔지 다음 순간 전광판이 먼저 알려줍니다. 수혜자 최종 확정 대기.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지혁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광판에 수혜자 최종 확정 대기가 뜨는 순간 지은호는 다리가 풀릴 뻔했는데요. 더 무서운 건 그 문구가 병원 사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김다정은 바로 원무과 쪽으로 뛰어가요. 울고불고 할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요. 지금부터는 숫자랑 서류랑 사람 얼굴을 동시에 봐야 하는 전쟁이에요. 김다정이 창구 앞에 서자 직원이 보호자분은 수술실로 같은 말을 하려는데 김다정은 말 끊고 묻습니다. 수혜자 확정이 왜 보류냐고요? 시스템이 왜 멈추냐고요? 직원 얼굴이 굳어요. 직원이 겁먹을 때는 딱 하나예요. 윗선에서 누가 전화했을 때요. 김다정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확신해요. 지금 병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병원 위에 있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박진석이 또 나타나요. 이번엔 급하지도 않아요. 마치 이미 다 끝난 일처럼 천천히 와요. 박진석이 김다정에게 말해요. 당황하지 마세요. 수혜자는 지혁이로 갈 겁니다. 근데 그 말투가 이상해요. 믿게 만들기 위한 말투예요. 김다정은 그걸 제일 싫어하죠. 남을 안심시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숨통을 쥐고 있는 말투요. 김다정이 바로 받아칩니다. 갈 겁니다가 아니라 가게 해주세요가 먼저죠. 박진석은 눈을 잠깐 내리깔아요. 그 짧은 순간이 거래의 순간이에요.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럼 조건을 하나 더 맞춰야죠. 김다정은 피가 확 거꾸로 솟아요. 또 조건. 또 거래. 그 사이 수술실 밖에서는 지은호가 더 무너져요. 지은호는 문 앞에 서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려요. 아까 이지혁이 말했잖아요. 아직도 보고 있다고요. 지은호는 자기 손목의 밴드를 바라봐요. 그 밴드가 단순한 밴드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아요. 누군가 지은호를 따라붙인 게 아니라 이지혁을 따라가려면 지은호를 찍어두는 게 제일 쉽다는 계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은호의 사랑이 손잡이 맞아요. 딱 맞아요. 이때 이수빈이 병원 로비에서 라이브를 켤 뻔해요. 손에 폰을 쥐고 눈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어요. 이수빈은 원래 감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팩트로 사람을 눕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박성재가 이수빈 손을 막 잡아요. 지금 켜면 끝장난다. 이수빈이 바로 쏘아붙여요. 끝장나야 끝나죠. 박성재는 목이 막혀요. 박성재는 이수빈이 정의감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박성재는 그 정의감이 이번 판에서는 칼날이 아니라 인질 버튼이 된다는 것도 알아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수빈이 튀어나오기를요.
그래야 수혜자 변경 가능 조건을 정당하게 발동할 핑계가 생겨요. 병원은 늘 공정한 척하면서 공정이라는 말로 조작을 정리하거든요.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말해요. 지금은 터뜨리는 게 아니라 잡아야 해. 이수빈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뭘 잡아? 박성재가 딱 한 단어를 꺼내요. 원본. 그 말에 이수빈이 멈춰요. 원본이 있다는 뜻은 지금 병원에 떠도는 서약서는 사본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사본이면 뭐가 가능하냐고요? 수혜자 이름 바꾸기요. 조건 한 줄 추가하기요. 누가 서명했는지 흐리기요. 그리고 그걸 들키기 어렵게 만드는 게 서류의 무서움이에요. 그 순간 지환에게 전화가 와요. 박영나가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해요. 지환아, 우리 집 금고 밑에서 엄마 목소리 나왔어. 이지환은 뛰쳐나갈 뻔하다가 멈춰요. 지금 지환이 움직이면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감정적 행동으로 몰아갈 거예요. 지환도 알아요. 이 판은 누가 먼저 소리치느냐로 결정돼요. 그래서 지환은 박영나에게 말해요. 절대 혼자 있지 마. 문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 박영나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면서 결국 날 가둬두는 말이니까요. 박영나는 잠깐 울컥해요. 너 나 못 믿어? 이지환도 울컥해요. 내가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널 이용할까봐. 박영나는 그 말이 더 아파요. 세상이 나를 이용한다는 말은 내가 약하다는 인정이잖아요.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이 떨려요. 그리고 그 떨림을 고성이는 생전에 알고 있었죠. 박영나는 그게 너무 미쳐요. 엄마가 떠났는데도 엄마가 아직 집안에 남아있는 느낌이요. 한편 원묵과 뒤편 복도에서 이상철이 진짜로 무너집니다. 누가 내민 위임장에 이상철 이름이 적혀있고 그걸로 이 지역을 흔들 수 있다니. 이상철은 평생 가족 지킨다고 버텼는데 그 버팀이 지금 아들을 죽이는 버튼이 되어버렸어요. 이상철은 담배를 손에 쥐고도 불을 못 붙여요. 불을 붙이는 순간 인정이니까요. 내가 무너졌다고. 그때 이상철에게 병원 번호가 또 떠요. 보호자 동해, 오늘 안으로. 이상철은 눈을 감아요. 동의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 알아요. 동의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화가 끊기자마자 이상철 폰으로 문자가 하나 와요. 번호가 없어요. 시스템 메시지처럼 보여요. 당신이 도장 찍으면 아들은 산다. 근데 당신이 도장 찍는 순간 당신은 죄인이 된다. 이상철은 손이 덜덜 떨립니다.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달콤해서 떨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을 살리면 내가 죄인이 된다는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떨리는 거예요. 이 판은 늘 그렇게 굴러가요. 누군가를 살리려면 누군가가 죄인이 돼야 하는 구조. 그때 김다정이 이상철을 찾아와요. 김다정은 이상철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요. 이상철이 뭘 들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지요. 김다정이 조용히 말합니다. 나한테 보여줘요. 이상철은 처음엔 숨기려 해요. 숨기는 게 습관이니까요. 근데 김다정 눈빛이 너무 단단해요. 이상철은 결국 위임장 사본을 내밀어요. 김다정은 한 줄을 읽자마자 웃음이 나와요. 웃음인데 소리가 안 나요. 김다정이 말해요. 이거 완벽하네. 사람 하나 죄인 만들기 딱 좋게 써놨어요. 이상철이 목이 메어요. 그럼 난 뭐 해야 돼? 김다정이 바로 답합니다. 당신은 도장 찍지 마요. 내가 찍을게요. 이상철이 눈이 커져요. 당신이 왜? 김다정이 낮게 말해요. 내가 엄마잖아요. 죄인도 내가 할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나한테 숨기지 마요. 이게 김다정의 진짜 복수예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공유. 숨김을 끊어버리는 것. 그게 이 집안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원묵과 전광판이 또 바뀝니다. 수혜자 확정 보류. 사유 공여자 의사 확인 필요. 공여자 의사 확인. 고성이는 의식이 없어요. 그럼 누가 확인하죠? 대리인이죠. 위임장 이름이 누구죠? 이상철이죠. 이게 연결되자 김다정은 숨이 턱 막혀요.
누가 위임장 이름을 이상철로 해놨는지 이제 너무 선명해요. 이상철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상철이 찍으면 이상철이 공여자 의사를 확인했다가 되고, 안 찍으면 이상철 때문에 지역이 수해가 보류됐다가 돼요. 어느 쪽이든 이상철이 욕바지가 돼요. 김다정은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병원 절차로 싸우면 지는 판이에요. 그래서 김다정은 병원 밖으로 나가요. 김다정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해요. 원본, 어디 있어요? 박진석이 잠깐 침묵해요. 이 침묵은 모르는 침묵이 아니에요. 원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침묵이에요. 김다정이 이어서 말해요. 원본 없으면 수혜자 바뀌어도 당신이 책임져요. 여론이 당신 편일 것 같아요? 박진석이 낮게 웃습니다. 여론은 준비하면 내 편이 돼요. 김다정도 웃어요. 그 준비, 이번엔 내가 할게요.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이수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길게 안 써요. 짧게요. 라이브 켜지 마. 대신 원본 찾자. 오늘 밤 병원 서류실. 이수빈은 잠깐 망설이다가 답장합니다. 좋아요. 이수빈이 라이브를 참는 순간 이수빈이 얼마나 독해지는지 박성재는 알아요. 참는 사람은 폭발을 계획으로 바꾸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수술실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시간 더 못 끈다고요. 심장 상태가 무너진다고요.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못 참아요. 지은호가 원무과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요. 직원들이 놀라는데요. 지은호는 사과도 안 해요. 지은호는 말해요. 수혜자 바뀌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누가 보류 걸었는지 이름 찍어주세요. 직원들이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무는 건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면 죽는다는 뜻일 때가 많아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지은호에게 다가와요. 아주 조용히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지은호 손에 쥐어줘요. 종이는 작은 메모예요. 서류실 3번 캐비닛. 원본은 거기 없다. 진짜는 영상이다. 지은호가 그 글을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원본이 종이가 아니라 영상이라면 고성이가 사고 나기 전에 직접 말해둔 지정의사 영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영상이 진짜면 병원도 박진석도 함부로 수혜자를 바꾸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건 서명이 아니라 고성의 목소리니까요. 여론이 가장 믿는 건 종이보다 목소리거든요. 지은호는 그 메모를 쥔 채 딱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박영나요. 고성이가 마지막까지 박영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갔잖아요. 고성이는 박영나가 죄책감에 움직일 걸 알았고 그래서 박영나에게만 남겨둔 게 있을 거예요. 영상의 단서요. 지은호는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어요. 박영나가 받자마자 울먹여요. 은호야 나 어떡해. 지은호는 울지 말라고 안 해요. 울지 말라는 말은 박영나를 더 약하게 만들거든요. 지은호는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영나야, 너 지금 집에 있는 거 맞지? 금고 밑에서 나온 거 녹음기 말고 다른 거 있어? 박영나가 숨을 삼켜요. 있어, USB 같은 거 근데 무서워. 지은호가 말해요. 그거 지금 안 보면 지역이 심장 뺏겨. 박영나가 그 말에 멈춥니다. 박영나는 고성이를 미워하면서도 이 지역이 죽는 건 원하지 않아요. 이 지역은 죄가 없다고 믿고 싶거든요. 박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요. 그리고 그 순간 박영나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가 온 걸까요? 지환일까요? 아니면 박진석일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온 사람일까요? 박영나는 현관 쪽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껴요. 이건 엄마 공포가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 공포예요. 박영나는 문을 열지 않아요. 대신 지은호에게 속삭여요. 은호야, 누가 우리 집 앞에 있어. 지은호가 숨을 삼킵니다. 절대 열지 마. 절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알아요. 누군가가 지금 영상의 단서를 회수하러 가고 있어요. 고성이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고성이가 죽어서 시작된 거예요. 문이 열리기만 하면 박영나가 쥔 USB는 증거가 아니라 표적이 되는데요. 박영나는 숨도 크게 못 쉬고 현관 쪽을 노려봐요.
초인종은 한 번만 울린 게 아니었어요. 한 템포 쉬고 또 울려요. 누르는 사람이 조급한 게 아니라 박영나가 결정하길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박영나는 지은호에게 속삭입니다. 은호야, 나 문 열면 안 될 것 같아. 지은호는 바로 말해요. 절대 열지 마. 창문도 열지 마. 커튼도 치고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USB는 내 몸에 붙여. 박영나는 USB를 손에 쥐었다가 급하게 주머니에 넣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주머니에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해요. 공포가 사람 손을 망가뜨릴 때요. 박영나는 겨우 넣고 뒤로 물러나는데 현관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박영나 씨 맞죠? 문 좀 열어주세요. 병원 쪽에서 연락드린 겁니다. 병원. 그 한 단어가 박영나 심장을 확 내려앉게 만들어요. 고성이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박영나는 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박영나는 입술을 깨물어요. 병원 사람이라면 더 열면 안 돼요. 병원 사람은 위협처럼 굴지 않아요. 절차라는 말로 들어오거든요. 절차는 문을 부수지 않고도 사람 인생을 부숴요. 박영나가 침을 삼키며 묻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밖에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게 답해요. 고성의 씨 소지품 확인 때문에요. 유족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족 확인. 그 말이 너무 교활하죠. 가족이니까 가족이 해야 한다는 말. 박영나는 손이 덜덜 떨려요. 나 때문이야. 이런 죄책감이 목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은호가 전화기 너머로 딱 끊어 말해요. 영나야, 유족 확인은 경찰이 와. 병원이 이렇게 단독으로 안 와. 지금 저 사람은 병원 핑계야. 그때 밖에서 한마디가 더 떨어져요. 문 안 여시면 병원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소지품 일부는 폐기됩니다. 폐기. USB도 폐기될 수 있다는 뜻이죠. 박영나는 그 말에 거의 10번 해요. 증거가 사라진다는 공포가 죄책감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움직여요. 박영나는 손을 현관 손잡이로 뻗다가 멈춰요.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쳐요. 영나야. 이지환 목소리예요. 박영나 눈이 확 커집니다. 이지환이 왜 여기 있어요? 이지환은 지금 회사에 있어야 하고 이지환이 여기 있다는 건 누가 이지환을 움직였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박영나는 속이 서늘해져요. 밖에서 이지환이 다시 말해요. 나야. 문 열어. 너 혼자 있지 말랬잖아. 박영나가 더 혼란스러운 건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이지환인지 이지환이 이용당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영나는 지은호를 바라보듯 전화기만 더 꽉 쥐어요. 지은호가 조용히 물어요. 영나야, 이지환이 너한테 오기 전에 연락했어.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해요. 아니, 연락 없었어. 그 말로 끝이에요. 이지환은 원래 연락 없이 들이닥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지환도 다급할 때는 다급하지만 박영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행동은 안 하거든요. 박영나가 대답을 망설이는 그 순간 밖에서 병원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나와요. 이지환 씨, 그만하죠. 우리도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이지환 이름을 안다. 그건 박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박영나는 그제야 확신해요. 이지환이 이용당했거나 적어도 이지환이 있는 상황이 누군가에게 설계되어 있어요. 박영나는 입을 막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방문을 잠가요. 숨이 턱턱 막히는데 지은호가 말해요. 지금 USB 확인해. 영상 있으면 바로 복사 떠. 폰으로 찍어도 돼. 박영나는 노트북을 켜요.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3번 틀립니다. 그 사이 현관 쪽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문을 부수진 않아요. 대신 합법 소리가 들리죠. 종이 넘기는 소리, 사진 찍는 소리, 통화 연결 소리. 사람들끼리 말해요. 유족 협조 거부 기록 남깁니다. 경찰 동행 요청할까요? 아니요, 시간 없어. 지금 빨리. 박영나는 그 말에 눈물이 찔끔 나요. 시간 없다는 말이 진짜 무섭거든요. 이건 물건 찾는 게 아니라 뭔가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회수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려요. 노트북이 켜지고 USB를 꽂는 순간 파일 목록이 뜨는데요. 영상 파일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이상해요. 서약 수혜자 지정. 박영란은 마우스를 클릭하다가 멈춥니다. 손끝이 얼어요. 지은호가 숨을 삼켜요. 재생해. 영상이 시작되는데 화면이 흔들려요. 차 안에서 찍은 것 같고요. 고성이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눈이 붉고 숨이 조금 가빠요. 울어서 가쁜 게 아니라 흥분해서 가쁜 얼굴이에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나 고성이야. 나 사고 나면 내 심장 이지혁한테 줘. 이지혁한테. 박영나가 입을 막고 숨을 삼켜요. 지은호도 숨이 턱 막혀요. 고성이가 진짜로 지정했어요. 근데 더 소름인 건 고성이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성이는 말끝을 살짝 올리면서 웃는 듯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더 얹어요. 그리고 박진석, 너는 그걸 막지 마. 막으면 내 아들이 죽어. 박영나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립니다. 박진석을 협박해요.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자 지은호는 바로 떠올려요. 박성재요. 고성이는 끝까지 박진석의 가장 약한 고리를 알고 있어요. 돈이 아니라 자식. 지은호가 빠르게 말해요. 영나야, 이거 바로 복사해서 폰으로도 찍어. 원본 없어져도 되게. 박영란은 울면서 화면을 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현관 밖에서 쿵 소리가 나요. 누군가 문고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문 옆 벽을 두드리는 소리예요. 집을 부수려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부수려는 두드림이에요. 박영나 씨, 마지막입니다. 안 열면 영장 받아옵니다. 영장. 현실 단어가 나오면 사람은 더 흔들리죠. 저 사람들 시간 없댔잖아. 김다정 씨, 이제부터는 조용히 가셔야 합니다. 김다정이 눈을 치켜떠요. 조용히요? 왜요? 누가 불편해요? 박진석이 짧게 말합니다. 여론. 김다정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와요. 여론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사람 생명을 여론으로 재단하는 인간들. 김다정이 박진석을 똑바로 보며 말해요. 그 여론 만든 사람이 고성이죠. 근데요, 여론은 바뀌어요. 원본 하나만 있으면. 박진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립니다. 김다정이 원본을 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김다정이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아요. 김다정은 박진석에게 다가가 아주 낮게 말해요. 고성이가 영상 남겼죠. 그 영상 누가 갖고 있는지 당신도 알고 있죠. 박진석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침묵이 답이죠. 박진석이 알고 있어요. 고성이는 죽음까지 계산했어요. 그리고 박진석은 그 계산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왜냐면 고성이가 박성재를 걸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박성재에게 전화가 와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예요. 박성재가 받자마자 듣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 아버지 고성의 영상 때문에 오늘 끝납니다. 살리고 싶으면 지금 병원 로비로 내려와요. 박성재 얼굴이 하얘져요. 박성재가 이수빈을 보는데요. 이수빈은 이미 다 알아챘어요. 박성재의 얼굴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이수빈이 묻습니다. 고성이가 아직도 우리를 조종해. 박성재는 목이 막혀요. 조종이 아니라 인질이야. 이수빈이 그 말을 듣고 폰을 들어요. 이번엔 라이브 켜려는 게 아니라 녹음 켜요. 이수빈은 이제 폭로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나랑 같이 내려가. 혼자 가면 내가 죄인이 돼. 병원은 지금부터 진짜 지옥문이에요. 심장 수술 준비는 돌아가고 원무과는 절차를 들고 칼처럼 움직이고 박영나 집 앞에서는 영장이라는 단어로 공포를 밀어넣고 박진석은 여론을 방패로 들고 고성이는 죽어서도 판을 흔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클라이맥스가 오는데요. 지은호가 박영나가 찍어보낸 영상 일부를 김다정에게 전송하는 순간 전송이 실패합니다. 네트워크 오류가 아니고요. 발신 차단도 아니고요. 메시지 창에 딱 뜹니다. 전송 불가. 보안 정책에 의해 차단됨. 김다정이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요. 병원 와이파이 보안?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가 특정 파일을 못 나가게 막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답은 하나죠. 병원 안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이 영상이 퍼지기 전에.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이제 파일 전송이 아니라 사람 입으로 직접 전달해야 해요. 김다정이 수술실 쪽으로 뛰어가다가 딱 멈춥니다. 수술실 앞 유리창 너머로 이지혁이 잠깐 보이거든요. 눈이 반쯤 감긴 얼굴, 산소 마스크, 그리고 그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려요. 김다정은 울컥하지만 울지 않아요. 울면 무너져요. 무너지면 끝나요. 김다정이 속으로만 말합니다. 지혁아, 넌 살 거야. 근데 이 심장, 그냥 밖에 두진 않을 거야. 수술실 문 앞에서 김다정이 멈춘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었는데요. 김다정은 유리창 너머 이지혁 얼굴을 한번 보고 곧장 뒤돌아서요. 살려야 하는 사람은 저 안에 있는데 잡아야 하는 손은 저 밖에 있어요. 김다정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어요. 받자마자 김다정 목소리가 낮게 내려갑니다. 영나야, 너 지금 집에 혼자야? 박영나는 울먹이며 대답해요. 아니요, 누가 문 앞에 있어요. 병원이라고 하고 이지환도 있어요. 김다정은 그 순간 딱 짚어요. 문 앞은 협박이 아니라 회수예요. USB를 가져가면 모든 판이 고성이의 뜻대로 굴러가고 USB가 밖으로 나오면 고성이는 죽어서도 가해자로 남게 돼요. 김다정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문 열지 마. 그리고 USB 원본은 숨기고 내 폰으로 찍은 영상만이라도 바로 나한테 보내. 지금 당장. 박영나가 울면서 말해요. 근데 전송이 안 돼요. 뭔가 막혔어요. 김다정은 숨을 들이켜요. 막혔다. 병원 안에서 막힌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특정 파일이 움직이는 걸 막고 있는 느낌이죠. 김다정은 박영나에게 지시해요. 그럼 다른 폰으로 찍어. 이지환이 진짜면 이지환 폰으로 찍게 해. 그리고 영상이 아니라 통화로 읽어. 고성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박영나가 그 말을 듣고 문 쪽으로 소리칩니다. 이지환, 진짜면 말해봐. 나한테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문 밖에서 이지환이 잠깐 침묵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해요. 연락하려다가 너 다칠까봐 못했어. 박영나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요. 그 말투가 너무 이지환 같아서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요. 이지환 씨, 통화 오래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순간 박영나는 얼어붙어요. 누가 이지환에게 허락을 주고 있어요. 그건 이지환이 주도권을 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박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 옆 체인 잠금까지 걸고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요. 체인 너머로 이지환 얼굴이 보여요. 얼굴이 하얘요. 화가 난 하얀색이 아니라 겁먹은 하얀색이에요. 그 뒤로 병원 직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어요. 명찰이 있어요. 명찰이 있다는 게 더 무섭죠. 명찰은 사람을 안심시키려고 달아놓는 거니까요. 이때 박영나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요. 원무과에서 왔다고 했죠. 그럼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 말해봐요. 남자가 잠깐 눈을 깜빡여요. 그 0.5초가 정답이에요. 진짜라면 바로 말하죠. 근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찾고 있어요. 박영나는 그 순간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병원이 아니라 병원 명찰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박영나는 문을 다시 닫아버려요. 체인이 덜컥 소리가 나고 밖에서 남자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박영나 씨, 고성희 씨는 사망했고요. 그럼 이건 유족 절차입니다. 박영나가 울면서 외쳐요. 유족 절차면 경찰이 먼저 오죠. 왜 당신이 먼저 와요? 남자가 잠깐 웃습니다. 웃음이 참 얄미워요. 경찰 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 또 시간이에요. 다들 시간에 미쳐 있어요. 그 말은 수술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누군가가 그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처리해야 할 게 있다는 뜻이죠. 같은 시각 병원 로비에서 박성재가 내려와요. 박성재는 수술실 쪽으로 뛰지 않아요. 대신 원무과 쪽으로 가요. 박성재는 늘 그래요. 감정이 터질 때 더 차갑게 움직여요. 그리고 박성재 옆에는 이수빈이 붙어 있어요. 이수빈은 휴대폰 녹음을 켠 상태고요. 원무과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박성재가 그 줄을 무시하고 데스크 앞으로 가요. 직원이 막으려 하니까 박성재가 조용히 말합니다.
박진석 회장 아들입니다. 직원 얼굴이 굳어요. 그 반응 하나로 박성재는 확신해요. 병원 안에도 슈조이 그룹의 힘이 먹힌다. 그럼 반대로 누군가는 그 힘을 이식에 끼워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박성재가 묻습니다. 고성의 기증자 서약서 누가 접수했죠? 직원이 대답하려다 멈칫해요. 이식 서약은 원무과에서 바로 안 다룬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직원은 핑계를 대기도 전에 먼저 겁먹어요. 그건 직원이 이미 누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뜻이죠. 이수빈이 그 타이밍에 목소리를 얹습니다. 지금 답 안 하면 저 오늘 라이브 켤게요. 병원 이름도 다 말하고요. 직원은 얼굴이 하얘지는데요. 이건 겁이 아니라 현실 인식이에요. 병원은 여론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이식이 걸린 날엔 더요.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서약서는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보호자가 제출한 걸로. 박성재가 딱 물어요. 보호자. 누구? 직원이 더 작게 답해요. 박진석 회장님 비서실 쪽에서요. 이수빈 눈빛이 확 바뀌어요. 박성재도 순간 턱이 굳어요. 박진석이 고성희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그 말은 박진석이 고성희의 마지막 발악을 막지 않았다는 뜻이고 더 잔인하게는 그 발악을 활용했다는 의심까지 생겨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누가 박성재를 불러요. 박성재 씨. 박성재가 돌아보자 병원 관계자가 아니라 낯선 남자가 서 있어요. 양복을 입었는데요. 너무 새 양복이라 병원 사람 같지 않아요. 그 남자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고성혜 씨 서약서 원본 찾으시죠? 근데요. 원본은 종이가 아니라 영상이더라고요. 박성재 눈이 좁아져요. 이 남자가 여기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병원도 경찰도 슈조이도 아닌 제3자예요. 박성재가 한 단어로 찌릅니다. 누구야? 남자가 낮게 답해요. 고성혜 씨가 마지막으로 계약한 사람.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 끔찍하죠. 고성희는 죽는 순간에도 계약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박진석이 병원 로비로 내려옵니다. 박진석은 숨을 헐떡이지 않아요. 대신 얼굴이 너무 단단해요. 그 단단함이 오히려 죄책감처럼 보일 때가 있죠.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너 여기 왜 있어? 박성재가 웃지도 않고 물어요. 아버지, 고성의 서약서 제출 아버지가 했어요. 박진석의 눈이 한번 흔들립니다. 아주 잠깐이지만요. 그 흔들림이 박성재를 미치게 해요. 박성재는 흔들림을 본 순간 확신하거든요. 사실이구나. 박진석이 낮게 말해요. 지역을 살려야 하잖아. 박성재가 그 말에 비웃듯이 숨을 내쉬어요. 살리는 거요? 지금 아버지는 살리는 게 아니라 고성희의 마지막 말을 지키는 거잖아요. 박진석이 목을 조여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박성재가 한 발 다가가요. 어쩌라고요? 진실을 말하라고요. 지역은 몰라도 돼요. 근데 엄마 김다정은 알아야 하잖아요. 이때 박진석 옆에서 누군가가 끼어듭니다.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요. 회장님, 수술 들어갑니다. 박진석은 잠깐 멈칫해요. 수술이 들어간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죠.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박진석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살릴 건지 진실을 지킬 건지. 둘 다는 안 돼요. 그런데 판을 진짜로 뒤집는 건 김다정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수술실 앞에 가지 않고 장례 지도가 쪽으로 갑니다. 고성희가 사고로 실려왔다면 사망 처리 절차가 그쪽에서 먼저 돌아가거든요. 김다정은 그곳에서 담당자를 붙잡고 딱 한 문장을 던져요. 고성의 사망 확인서, 사망 시각, 그리고 기증동의 접수 시각. 그거 3개만 확인해줘요. 담당자가 당황해요. 그건 보호자만. 김다정이 단호하게 말해요. 그럼 내가 보호자 가져와요. 박진석 회장. 김다정이 박진석 이름을 말하는 순간 담당자 눈빛이 달라져요. 병원은 권력의 이름 앞에서 움직이죠. 김다정은 그걸 역으로 써요. 지금은 감정으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절차로 잡아야 해요. 담당자가 서류를 가져오고 김다정은 날짜와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김다정 얼굴이 서늘하게 굳어요.
왜냐면 기증동의 접수 시간이 이상해요.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직전처럼 찍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고성이가 사고 나기 전부터 이미 접수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그럼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네. 김다정이 거기까지 생각이 닿는 순간 딱 한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고성이가 마지막에 계약했다는 그 제3자. 고성이 혼자서 시간 조작을 할 수 없어요. 병원 기록을 만지려면 병원 안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지은호에게 전화가 옵니다. 박영나예요. 박영나는 숨이 넘어갈 듯 말합니다. 은호야, 이지환이 밖에서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해. 근데 옆 사람이 이지환을 계속 막아. 이지환이 나한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 지은호가 짧게 말해요. 이름 물어봐. 그 옆 사람 이름. 박영나가 문 너머로 소리칩니다. 당신 이름 뭐예요? 명찰 보여줘요. 남자가 차갑게 말해요. 박영나 씨, 그만하죠. 그때 이지환이 처음으로 큰 소리 냅니다. 내가 보여줄게. 영나야, 문 열지 마. 저 사람 병원 아니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밖에서 소리가 바뀌어요. 친절하던 톤이 확 거칠어집니다. 남자가 낮게 말해요. 이지환 씨, 말 조심하세요. 이지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 고성애 쪽 사람이잖아. 남자가 짧게 웃어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 아직도 겁먹나요? 박영나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고성의 사람이 아니라 고성이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고성이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 이유. 고성이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박영나가 잠깐 창밖을 봐요. 골목 끝에 낯선 차가 서 있고요. 차 안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있어요. 박영나 집이 지금 회수작전의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박영나가 떨리는 손으로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은호야, 나 지금 누가 찍고 있어. 지은호가 딱 끊어 말해요. 영나야, 지금부터 너 혼자 아니야. 이지환을 믿어. 그리고 경찰 불러. 바로. 박영나가 망설이는데 이지환이 문 밖에서 더 크게 말해요. 영나야, 내 폰으로 영상 찍었어. 고성의 서약 영상. 내가 갖고 있어. 박영나가 숨이 멎어요. 지은호도 멈춥니다. 원본이 이지환 폰에 있다. 그러면 이제 USB는 미끼가 돼요. 진짜는 이지환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남자가 이지환 손목을 잡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지환이 짧게 신음해요. 박영나는 문을 열 뻔해요. 그런데 지은호가 거의 외치듯 말합니다. 열지 마. 열면 둘 다 죽어. 박영나는 울음을 삼키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누릅니다. 병원 쪽으로 돌아가면요. 수술실 앞에서 박진석이 앉아있고 박성재는 서있고 이수빈은 녹음을 계속 켜요. 김다정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종이를 박진석 앞에 툭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회장님, 고성의 기증 접수 시간 사고 전이에요. 박진석 눈이 확 커집니다. 박진석이 처음으로 흔들려요. 고성이가 남긴 마지막 발악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고까지 설계했을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거예요. 그리고 박진석에게 속삭입니다. 회장님, 이지환 씨 쪽에서 경찰 신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진석은 잠깐 멈춰요. 박영나. 이 네 단어가 연결되면 박진석의 세계는 끝나요. 병원에서 경찰이 움직이면 수술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박진석이 박성재를 보며 말합니다. 박성재가 차갑게 답해요. 근데 아버지도 알아요. 고성의 심장으로 지역이 살면 지역은 평생 그 여자 그림자에 묶여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구원이에요. 박진석이 말문이 막힙니다. 구원. 맞아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또 다른 감금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수술실 안에서 호출이 나요. 의료진 목소리요. 보호자 동의 확인 필요합니다. 빨리요. 김다정이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손을 듭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박진석이 급하게 말해요. 김다정 씨, 지금 그 말은. 김다정이 단호하게 끊습니다. 제가 엄마예요.
제 아들이에요. 동의는 제가 해요. 의료진이 묻습니다. 수혜자 확인, 이지영 맞습니까? 김다정이 숨을 고르고 대답하려는 순간 이수빈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들어옵니다. 발신자 미상. 내용은 딱 한 줄이에요. 지금 동의하면 다음은 박영라입니다. 이수빈이 그 문장을 읽고 얼굴이 굳어요. 박성재도 봐요. 김다정도 봅니다. 그 순간 다들 똑같이 깨닫죠. 이건 심장 하나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동의는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다음 타깃을 확정해주는 도장일 수도 있어요. 김다정이 의료진을 바라보고요. 박진석은 숨을 못 쉬는 얼굴이고요.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고요. 이수빈은 녹음을 더 꽉 잡습니다. 그리고 김다정이 말해요. 아주 낮게. 하지만 또렷하게요. 동의는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병원 기록, 수술 기록, 기증 서류 전부 외부 감사 요청 넣습니다. 누구 손이 닿았는지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의료진이 당황합니다. 어머님. 김다정이 웃지도 않고 말해요. 어머님 소리 하지 마요. 나는 지금 엄마가 아니라 고성이를 이용한 사람들한테 전쟁 선포하는 사람이니까.